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왔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급등 현상이 있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내 종목은 좀 안 움직였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바닥 종목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 매수 타이밍 이미 지났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일지도 모르고 향후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대응 전략을 짜 나가시는 게 좋겠죠.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립니다. 몇 개 안 봐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역시나 전화 상담이 메인이다 보니까 전화를 위주로 많이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볼 텐데 요즘은 정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별로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 전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횡보세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조금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1.13% 정도대 코스피가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1.8%대 상승을 해주면서 양시장 모두 조금 강하게 반등이 간만에 좀 나오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일단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련주 중에서도 대형주가 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포인트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SK하이닉스는 조금 밀렸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좀 많이 반등이 나가면서 상승의 모멘텀이 될까 약간 의문을 남기게 되었는데 차트 모양상으로만 본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죠.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내려가고 있는 중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죠.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서 생기는 약간 기술적 반등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낙폭이 굉장히 커요. 최근에 이렇게 그냥 거의 쉴 틈 없이 내려 꽂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을 잡지 않는 이상 이게 시장이 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낙폭을 대비해서는 정말 이제 바닥을 잡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한 55,000원대가 지금 이제 거의 저점 라인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저점 라인대가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여기가 저점 잡을 것 같네요 라고 하면 빠르면 다음날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한 수개월 내에 올라가는 1개월 이내 또는 수주 내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수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고 한들 한 2달가량 잡아야지 바닥을 잡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연말쯤 돼야 올라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바닥 잡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사가지고 내가 당장 짧게 빨리 수익을 내봐야지 이러면은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손절할까 말까 고민 엄청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같은 반도체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 약간 분야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빠질 때 아마도 삼성전자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점을 좀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올라와가지고 다음 쓰리바닥을 만든다거나 계단식 하락세의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쪽의 종목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어느 쪽 종목이 이 지수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치나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자체가 15%고요. SK하이닉스는 6%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5%만큼 영향을 줄 때 SK하이닉스는 약간 6%대의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말은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1% 올라갈 때 SK하이닉스는 한 2.5% 올라가야 또는 2.5% 내려가야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상쇄시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일단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력이 좀 더 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바닥을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수는 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평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지금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옆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약간 파동 자체가 점점 약해지면서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관망하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대외적으로는 뭐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일주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이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보고 투자 방향을 좀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바라봤을 때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장은요. 변화가 생긴다면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좋아하게 되는데 지금의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화당 집권으로 바뀌면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버린다면은 급격한 정책 변화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다가올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정책 변화가 생기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면은 다른 국가들, 뭐 중국, 한국, 뭐 일본 등등, 대만 등등 뭐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주는 게 웬 말이냐, 주지 마라, 미국 기업 살리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트럼프 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정책 방향성이 한 번에 확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도 매수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외부적으로 또 다른 요인이 있죠. 지금 뭐 북한, 러시아에 뭐 파병을 갔네, 그리고 뭐 이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보복을 하고 있는 조치에서 확전을 한 해 만에 뭐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다 보니까 전쟁 리스크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좀 꽁꽁 얼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역시나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투세가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익 중이었던 사람들, 금투세를 안 내도 됐던 사람들 있죠.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양도 차익세를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만약에 시행되면 아무 이유 없이 내년 1월부터 수익이 한 27%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비과세였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말 되기 전에 매도를 조금 이렇게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비중이라든가 뭐 자기가 주주총회 가갖고 경영권에 참여를 하고 싶은 정도의 비중이 갖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또는 뭐 전략적으로 배당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비중들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총합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떻게 결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관망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올라간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내려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 상황하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내려가 있는 종목을 좀 사놔도 어차피 싸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돈의 약간 흐름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막 주가가 올라왔던 기업들 위주로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기업들로 돈이 돌고 있는데 당연히 올라온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크거나 돈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 돈이 쏠려 나와가지고 작은 기업들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형주들이 몇몇 개가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뭐 최근에 올라왔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유난히 좀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최근은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탄력이 좀 더 좋은 기업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모양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못 느끼실 수 있지만은 아까 봤던 코스피는 차트 파동이 점점 줄고 있었죠. 이렇게 모여가면서 파동이 줄고 있는 모습으로 힘이 없어지고 있다면은 사실 코스닥은 지금 파동이 계속 이렇게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동성이 큰 게 주식에서는 매력입니다. 사람들은 변동성이 크다 하면 싫어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가가 10,000원으로 고정돼서 변동이 아예 없다면 아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어야 누군가는 돈을 잃지만 당연히 또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주식시장에서 좋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요즘은 좀 강하게 탄력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지금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도 좋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중소형주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가 제가 아까 상담하기 전에 이 시장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추가 매수 포인트가 지금이거나 이미 지났거나 또는 당장 다가올 시기 어느 가까운 시기에 추가 매수 포인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기업을 잘 살펴보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이면은 이제 어디서 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가격 전략을 조금 짜놓으시는 게 좋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은 경제방송에서 상담방송이 왜 있겠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늦게도 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역시나 종목 고민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02377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바로 시작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8,500원이요. 8,500원에 비중은 10%. 뭐 마음 같아서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실 것 같긴 한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일단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네. 주가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시청자님도 계속 주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 당장에 이것만 정리하면 내가 주식을 접어서 다시는 내가 내 인생에 주식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계속 주식을 할 거라면 이제 하나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안 좋다면 내 생각엔 추가 매수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기억하세요. 주가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막 한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가 차트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한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가 주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막 급등이 나와요. 그럼 급등 초입부까지 내려가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저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1층에서 머물고 있던 애가 4층까지 올라갔으면 1층까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주식은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야 폴라리스 오피스 얼마에 샀어 하면 대부분 1,000원대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를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얼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 5년, 6년 동안 있었던 1,000원을 기억할까요? 최근 1, 2년 동안 올라온 저 변동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1,000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원이 와야 싼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인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짜장면 우리가 5년 동안 7,000원을 먹었는데 갑자기 뭐 양파값이 올랐네, 면값, 밀가루값이 올랐네 하면서 막 한 1,500원, 15,000원, 2만 원까지 막 올라간 겁니다. 우리는 7,000원에 계속 먹고 있었는데요. 몇 년간. 근데 갑자기 올해 뭐 어떤 사정 때문에 15,000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럼 우리가 짜장면 먹기가 좀 싫어지겠죠. 그죠? 네. 그 좀 싫어지는 상태에서 짜장면 가격이 12,000원까지 빠졌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7,000원에 먹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야 인자는 다 왔구나라고 생각할 만자리가 1,000원,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겠죠. 폴라리스 오피스라면 야 지금 상황이라면 짜장면을 저렇게 곱빼기로 준다면 저렇게 맛있게 준다면은 15,000원은 비싸지만은 11,000원 또는 10,000원 또는 9,000원쯤이면은 뭐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7,000원보다 좀 더 주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타협을 보는 순간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 자리까지 냅둬야 돼요, 지금. 이건 이제 사람들이 타협을 안 보고 있으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8,000원에 팔게요 하니까 안 사는 거예요. 7,000원에 팔게요 하니까 안 사는 거죠. 6,000원 팔게요 하니까 안 사요. 5,000원 팔게요도 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얼마 그거를 정도의 추가 매수? 얼마를 알려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시청자님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물어보면 돼요. 얼마면은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건 저도 못하고 시청자님도 못하죠. 그죠? 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매매하게 냅둬보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샀으면 안 되는 거예요. 8,500원이라는 가격 자체에 사면 안 되는 건데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청자님은 견뎌야 되는 무게가 돼버린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냥 시장이 평가할 때까지 내버려 둬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시청자님처럼 9,000원에 비해서 5,000원이면 싼 거 아닌가? 10,000원보다 5,000원 싼 거 아닌가? 또는 이걸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은 단타치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사람 좀 생긴다면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거지 사실 이게 테마도 한물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요 테마가 지금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밑으로 많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한 6, 7,000원까지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할 만한 자리인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고 밑으로 빠진다면은 내려가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다 내려갈 때까지. 그 다 내려갔다는 말은 적어도 이 내려가고 있는 이 하락의 흐름에서 벗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체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상 가능한 자리는 한 3,000원대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3,000원 자리가 추가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어차피 추가 매수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3,000원까지 내일 당장 한 번에 빡 빠져버리는 게 추가 매수를 내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빠지면 좋은 거고 늦게 빠지면은 저기 3,000원까지 가는데 만약에 3년 걸리면 3년 뒤에 추가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빨리 빠지면 좋은 거니까 빠지는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아유 다행이다 시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네. 그렇게 관점을 잡고 이건 내려가게 내버려 두시고 추가하면서 지금 안 하는 게 낫고 반등 시 네. 6, 7천 원 내려가면 3천 원대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하지 말고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쁜 기업 아니니까 홀딩입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원택을 며칠 전에 샀는데 이게 멘토님께서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장사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강의하시는 걸 많이 들어서 네. 원택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고 가격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실적도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이게 제대로 샀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돼요? 6,030원에 15%입니다. 장사해 보셨어요? 아니요? 장사를 한다 할 때 가격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돈이 돼야지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을 시청자님한테 3,000원에 판다면 사실 거예요? 예. 사가지고 뭐 하시게요? 남편? 필요가 없으면 안 사고 필요가 있으면 사고요. 필요가 아니에요. 주식은 필요가 없어요. 원택이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 사서 뭐 할 건데요? 집에서 뭐 우리 밥 먹을 때 뿌려 드실 겁니까? 아니면은 뭐 요리할 때 쓰실 거예요? 아니면 타고 다니실 겁니까? 입으실 거예요? 주식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필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주식은 장사라고 하는 개념은요. 장사치의 네.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장사치들이 중국 보부상들이 한국에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떼갈 때 뭘 떼가냐면요. 자기 국가에 돌아가서 팔릴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을 싸게 삽니다. 아무 물건이나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돌아가가지고 팔릴 것 같은 물건을 싸게 사야 돼요. 안 팔릴 것 같은 전부 다 재고 내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물건인데. 예, 맞아요. 보부상들이 자기 화장품을 매일같이 막 덕지덕지 바르려고 막 수십 통씩 사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팔아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지 자기한테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 그런 예. 관점으로 생각할 때 원택이라는 기업이 팔릴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적인 차익과 장기적인 차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투자할 것인가 장기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장사를 네. 할 때 마찬가지로 길게 보고 장사를 할 건지 바로 그냥 잠깐 장사를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위치, 장소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네. 들어 가지고 축제가 일어난다. 뭐 여의도 불꽃 축제가 일어난다. 거기서 소세지 파는 건 장기 장사입니까? 짧게 치고 나가는 겁니까? 네, 단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짧게 치고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수요 예측이라든가 뭘 팔까 이런 잠깐의 생각을 필요한 거죠. 멀리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잠깐 시세 차익 노리고 나올 것 같으면은 사실 원택이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뭐 전망이 있는지 실적인지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잠깐 예. 팔고 나갈 건데 내가 뭐 이걸 알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팔릴 것 같은 거 사놓고 맞아요. 팔아먹고 그건 시합 보고 나와보면 되지. 근데 예, 장기 맞아요. 투자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멀리 네. 봤을 때 이게 괜찮을 거다라는 어떤 전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화성에다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짧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긴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연구하는데 엄청 네. 돈이 많이 들고 비용 전부 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거야 해서 그 적자에 대해서 또는 물린 거에 대해서 손실 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죠. 확신이 있고 네네. 멀리 보는 거니까. 그럼 시청자님이 네. 지금 원택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멀리 보냐 짧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대우는요. 예, 짧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 때 나오면 돼요. 장기 투자를 한다면 예. 아니어도 확신을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5,800원 짧게 보고 저점 있으면은 깨면, 짧게 예.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저쪽 깨면 손절해버리면 끝입니다. 이거는 예, 물어보고 저점 말고 할 깨면, 필요가 예. 없어요. 그냥 물어보고 예, 기업이 그래. 괜찮니 많이 이게 아니라 짧게 봤으면은 사실 여기 들어가든 딴 종목으로 들어가든 뭘 들어가든 삼성전자 들어가든 뭐 최근에 빠지고 있는 현대기아 네. 들어가든 SK 하이닉스 들어가든 방금 상담했던 폴라리스 오피스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말고 나오면 돼요. 네. 그게 짧은 예, 투자의 5,800원 매력이에요. 깨면 나오려고 끝이에요. 손절 바로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끝이에요, 그게. 그 짧게 네. 보고 그거 결정하셨고 올라올 때 판다, 내려갈 때 판다,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택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상담은요. 그러니까 짧게 보는 사람하고 기업의 가치가 어떠니, 실적이 어떠니, 이 기업이 뭐니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아예 없어요.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네.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또는 내일이 됐든 우리가 목표하는 상승과 하락이 나오면 나는 가격 결정해놓고 수익 보면 팔고 나가버릴 거고 빠지면 손들고 나가버릴 거니까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우리 알 필요가 없어요. 없다. 적당히 위험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네. 생각하신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장사 좋은데 짧은 장사할 건지 장기 투자할 건지를 잘 결정하시고 지금 이런 자리는 예, 길게 짧은 들어가면 안 걸로요. 되는 자리이기도 예. 하고요. 예. 그렇게 접근을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투자하실 거면은 사실 윈티과 같은 이런 자리는 매매하기가 그렇게까지 적합한 자리는 아니에요. 짧은 투자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짧은 투자를 우리가 저기 여의도 산골마을 가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여의도가 아니고 저기 강원도가 산골마을 가서 안 하잖아요. 짧은 네네. 장사는 축제 가서 한다. 축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곳에. 지금 예. 여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오늘 없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래량이 좀 떨어졌죠. 없어요. 사람들 관심도 없고 이런 데서 짧게 못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짧게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짧은 매매를 할 거면 단타 치러 가는 게 맞고 단타 치실 거면은 네. 거래량이 터져 있는 많은 종목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전략 차이인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예, 이거 예, 원택 이런 알았어요. 자리는 사실 장기 투자로 들어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짧게 보고 들어가셨으면 네. 사실 이 종목이 안 맞긴 해요. 네, 그거를 가격은 이제 앞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낮은 가격으로는 괜찮은. 아니요, 좀 무리 아까 없는 말한 거- 것처럼 짧게 봤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짧은 종목이면 원택 안 했고 긴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자리 이상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긴 투자로 네. 하면 엉망진창인 자리에 들어간 거고 짧은 투자로 네. 한다면은 이 자리 이 종목이 아니에요. 거래량 예, 터진 종목 알겠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알겠습니다. 잘했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고 하시면 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H 신소재 10,000원에 5%예요. 뭐라고요? GH 신소재 네, 10,000원에 5%요. GH 신소재를 10,000원에 5%요? 네, 5%란 말은 종목이 많은 건가요? 네. 비중이 제일 큰 종목은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30% 정도요. 그건 수익 중이에요? 아니요. 손실이 얼만큼 나고 있죠, 그거는? 90% 가까이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시장님. 30% 들어간 게 90%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상구 27에서 27%의 원금 대비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산수해 볼게요, 산수. 원금 네. 대비 한 27% 정도 손실이 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손실이 지금 10,000원에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한 70% 정도 네. 나고 있거든요. 그죠? 네. 원금 대비 손실로 따진다면은 한 3.5%밖에 안 나고 있어요. 그죠? 네. 27%의 손실과 3%의 손실 어느 게 더 크게 지금 급한 불일까요? 어느 게 더 급한 불일 것 같아요? 27% 손실 나는 거를 27%죠. 막아내는 게 맞을까요? 3% 손실을 막는 게 나을까요? 27%요. 그러니까 종목 빨리 바꾸세요. 내가 재권안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이런 거 상담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필요 없잖아요. 다 날려도 5%밖에 안 돼. 걔는 지금 27%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럼 큰 돈 날릴 거를 지금 상담을 받아야지. 상담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 전화해갖고 연결 안 된다고 하는데 이 5% 비중 상담 받는 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네. 지금 바꿔도 될까요? 바꾸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냥 재권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 39,795원에 39,000. 30%요. 39,795원에 795원 30%. 30%요. 자, 그럼 제이준 코스메틱을 39,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현금이 있냐 없냐예요. 추가 매수할 있어요. 자금이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럼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답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90%까지 박살이 났다 이러면요. 내가 탈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의 효과 중에서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사버리면요. 매수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가격 하락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가격 추가 매수했을 때 그 내 매수가를 끌어당기는 밑으로 쫙 끌고 내려가는 힘이 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이준 코스메틱이 지금 만약에 4,900원대, 5,000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5,000원대 네. 지금 거래한다면 지금 시장님이 그냥 4만 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5,000원대 여기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똑같은 1,000만 원으로 거의 8배 가까운 물량을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위에 산 거보다 8배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배 더 산 금액으로 이렇게 평균을 내버리면요. 매수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할 수 있는 타이밍만 온다면 시청자의 매수가는 아마 한 8천 몇백 원대까지 이렇게 한 번에 훅 떨어지기 때문에 반등 좀만 나오면 바로 본전이에요. 그러면 27% 날릴 만한 거를 날릴 뻔한 거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사실 추가 매수를 해서 그렇게 가격이 이상하게 된 했기 거라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살리려면 지금부터 추가 매수 안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추가 매수를 해서 39,000원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면 8,000원이냐 이렇게 6,000원까지 빠뜨려야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추가 매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박살을 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첫 번째였어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를 서둘렀기 때문에 비중은 많아졌고 위쪽에서 비중이 많아지고 매수가는 위쪽에 고정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서부터 손을 안 댄 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추가 매수 할 만한 기업인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추가 매수 할 만한 기업이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이 적자가 나는 게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한 분기, 이번 분기 2분기가 흑자가 났네요. 2억. 그죠? 네. 적자가 나다가 2억으로 흑자가 났어요.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이라면 어떻죠? 추가 매수 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화장품 업종은 지금 다른 데서 활로를 찾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다른 데서 활로를 찾고 있고 뭐 K뷰티니 뭐니 이렇게 하고 인기가 많은 상태다 보니까 얘들이 여기서 2억의 수익에서 조금 더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이번에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얘는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네. 일단 지금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회사가 지금 문제가 네. 있는가 하면 빚을 잘 보세요. 부채가 있나 없나를 볼게요. 부채가 700억대에서 80억으로 줄었습니다. 위험해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 하는데 그렇게까지 무리가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중요한 건 바닥만 잡으면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져볼 만한 그런 자리가 올 것 같다는 거죠. 이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탈출하기, 내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기업이 망하고 말고 간에 망하기 전에 난 본전을 찾고 나오든 수익을 좀 줄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한다 하더라도, 그죠? 네. 근데 이건 지금 여기서 주가가 시청자의 매수가까지 가려면은 8배, 800% 올라가요. 답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를 낮추는 방법 말고 승부수를 던져서 낮추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상담 잘 받고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아까 뭐 GH 신소재질 뭐니 그런 거 손들어버리고 현금 더 마련해버리고 걔도 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 걔 반등 나올 때 그냥 손들어갖고 현금을 더 보태려고 추가 매수 금액을 자꾸 마련하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얘를 좀 잘 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현재 5,000원에서 이 7,000원, 8,000원 사이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인데 잡은 건 아닙니다. 흑자 전환도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아래쪽에서 자리를 더 잡았을 때 저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내년 상반기 때 감사 보고서 좀 잘 나오고 관리 종목만 안 들어간다면은 일단 한 해 또 넘긴 거니까 내년은 조금 이렇게 한번 승부수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까지 현금을 많이 마련하셔야 돼요. 최소 30%까지는요. 네. 그게 우리가 종목 계좌를 정리할 때 중요도를 따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거 돈 버는 게 나아요. 아까 GH 신소재 손실 줄이는 것보다는요. 네.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충분히 두들겨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위험한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두들겨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내년 한 2, 3월 달에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그거 일단 넘기는가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넘기게 되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 마련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못 넘어가면 추가 매수한 자금으로 만약에 이게 좀 잘못된다 치면은 그 매수했던 자금으로 그때 다른 종목을 매매하거나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또 강연의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일요일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일요일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부산으로 갑니다. 일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부산에 있는 적십자회관, 부전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있죠. 적십자회관에 제가 가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제가 일요일에 강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밀리의 서재, 10%인데 10% 더 담아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건데 이분은 저희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닉네임도 굉장히 낯설죠. 존 윌리언님. 대부분 다 이렇게 영어를 잘 안 쓰시는데 영어 쓰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많이 안 보셨기 때문에 아마 밀리의 서재 더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제가 3년 동안 물릴 각오를 하시고 사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시청자님 매수를 하셨던 이 15,000원짜리가 지지라인이라고 체크를 했었을 것 같고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현 상태는 시청자님이 생각했던 지지라인이든 눈에 보이는 지지라인이든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바닥이라고 믿었던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신저가가 돼버리죠. 그러면 신저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우리가 상장된 지 오래된 기업들은 신저가가 발생이 되었을 때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신저가가 되었을 때는요. 어쩌라고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우리 현대차로 예를 든다면은 제네시스라든가 아반떼라든가 소나타가 있을 겁니다. 아반떼, 소나타, 제네시스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약간 소형차, 약간 중형차, 약간 대형차 가격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얼마, 소나타는 얼마, 제네시스는 얼마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제가 자동차 회사를 차려가지고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HJ 자동차 해가지고 제가 출시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격을 예를 들어서 HJ 자동차 해서 6,500만 원에부터 출발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동차길래 6,500만 원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양인지 관심이나 있으세요?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이걸 관심 있게 봤던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거지 시장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오늘 얼마에 끝났는지 대충은 알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 2만 원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야 내가 가격을 정확하게 몰라도 2만 원 말이 안 되지. 야 그렇게까지 떨어졌다고? 그럼 사야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20만 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야 내가 가격 몰라도 그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밀리의 서재 15,000원인지 2만 원인지 7,000원 됐는지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없지. 그거를 관심 있게까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한 3년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구르게 냅둬야 되는데 그걸 사셨으니까 지금 저점 깨지고 내려가고 있다. 신저가라서 싸다는 생각 못 합니다. 밀리의 서재가 뭔데 이러지. 이 기업이 뭔데 이러지. 야 밀리의 서재 13,000원이래. 그게 뭔데 이래요. 그러니까 관심이 아예 없어요. 이게 이제 3년이 걸린다는 거죠. 아,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겪고 인지를 하고 좀 이렇게 인식이 될 때까지는 신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신저가 빠지면 사실 손절하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 이건 추가 매수할까요가 아니라 지난번에 이 14,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정답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 나오게 되면 그냥 팔아치우고 장기 투자하신다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빠르게 정리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빙그레인데요. 빙그레를 가져가신다고 하셨고 배당주로 가져가셔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배당주 전략 좋죠. 왜냐하면 배당도 여기 적혀있는 공시가 아니라 이 재무제표에 적혀있는 것만 해도 4%대 주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비싸게 산 건 아니고 빠졌을 때 샀으니까 배당주로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주식이 배당 성향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근데 이 배당 성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투자 같지는 않거든요. 올 3월에 빙그레가 주당 2,600원 줬으니까 올 3월이라고 친다면은 한 57,000원 대비해서 2,600원이면 한 5% 좀 안 되는 4%대 맞네요. 글쎄요, 이거는
스스로 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배당주 투자하실 거면 한 10억 단위 또는 100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나보는 이제 오프라인 강연이든 이렇게 실제로 많이 만나보는 투자자분들께 자금이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뭐 한 300억 있는 분들도 만나보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려보고 하면은 보통은 그렇게 됐을 때는 배당이 필요해요. 세금도 내면서 배당을 꾸준히 이렇게 받아가는 안전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 우리 중소형주를 매매를 주로 하시거나 투자 금액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중소형주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고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될 정도의 자금인가요? 한 50억, 100억 되시나요? 그렇게까지 자금이 커져서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공격적이어도 된다 봅니다. 만약에 배당주를 노리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진짜 은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퇴직금 가지고 내가 배당 받으면서 연금 플러스에서 배당으로 조금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돼서 녹심 안 부리고 그냥 주가 수익이 생기면 그건 그거대로 챙기고 배당이나 받으면서 한 생활비처럼 이렇게 쓸래요 하는 전략이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대로 친다면 한 60, 70대, 80대 은퇴하시는 분들인데 화이트 스노우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배당주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가 자리는 괜찮나요?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단기 주가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 그래서 배당받는 것보다 주가 수익이 큰 자리인 것 같고 7만 원대에서 그냥 한 8만 원대 팔아먹으면은 적어도 한 7만에서 한 7만 5천 원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매수가 대비 한 10몇 프로 수익 보는데 배당 4%보다는 훨씬 큰 수익입니다. 그래서 배당보다 주가 수익을 노려보자. 자리 괜찮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면 비중을 더 키워서 가져가도 된다 생각을 해서 한 5만 원대까지면은 배당은 배당배로 받고 주가가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키우고 매수가 낮추면 그 다음 상승 때 수익률과 수익금이 더 커집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배당보다는 그렇게 접근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구나. 네, 저 유튜브 언론 종목이죠. 드리머스 컴퍼니네요. 드리머스 컴퍼니가 지금 매수하신 지가 조금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3,480원대.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다라고 하셨는데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드리머스 컴퍼니라고 하는 요 기업 자체가 일단은 뭐 온라인 음악 이런 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로제 씨 아파트 그 음악이 이렇게 뭐 한참 핫하다 해가지고 최근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출에 대한 희망이 솔솔 생기시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차트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급등 나오고 위쪽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죠. 단봉으로 지금 땅땅땅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러면 추가 상승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이용해서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 한 3,000원 내지 한 3,000원 1, 2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은 바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로제 씨 아파트 음악이 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1등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들이 올라오는 거는 거의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이슈입니다. 그게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난리가 나버리면은 그건 이제 주가가 뭐 예상치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인기 정도로는 한 번 더 정도 상승 나오면은 끝이 날 수 있는 일시적인 내용이 아닐까. 대신에 그거 이후로 이제 또 한국에 대한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추가 상승이 나중에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팔고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다시 살 거면은 사실 드리머스 컴퍼니처럼 적자가 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기업보다는 사실 좀 흑자가 나는 엔터주 쪽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컨텐츠 쪽. 지금 벌써 지옥2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 관련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엔터나 컨텐츠 하실 거면 이거는 지금 매수가도 이상하고 주가도 아직까지 하락이 계속 이렇게 꽂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에 능통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다른 종목으로 좀 괜찮은 기업을 가져가시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종목 반등 시 교체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올릭스요. 올릭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800원에 20%.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 뭐 어제부터 갑자기 떨어진 애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매수를 하시네요. 그냥 뭐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매수를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뭐 돈을 벌기 위해서도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시청자님 어느 길로 가세요, 보통? 보통 어느 길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쉬운 길로 가는 게 쉬운 길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유리하죠. 등산을 처음 하는 초보자일수록 등산 코스를 쉽게 가는 게 나을까요? 등산 코스를 굉장히 난해하고 가파르고 막 돌 타야 되고 암벽 타야 되고 그런 어려운 길로 가는 게 나을까요? 쉬운 길로 가는 게 낫겠지. 그거는 뭐 제가 뭐 물어본 제가 웃긴 거죠, 그죠? 그 참 말도 안 되는 질문했어요, 그죠? 지금 시청자님이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주가가 밑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게 더 쉽고요. 주가가 올라와서 매매하면 더 어려워져요. 점점 변동성이 심하고 주가의 이제 괴리감이라고 해요.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주가의 가치랑 가격이랑 괴리감이 확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싸다 비싸다의 저평가니 고평가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돼버려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변동성만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어제도 했을 거고 그저께도 했을 거고 뭐 내일도 할 거고 그 매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 호가를 봐가면서 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가면서 저기 뭐냐 저 뭐 분봉을 봐가면서 이 또 체결창을 봐가지고 이 호가를 봐가지고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 체결이 어떻게 움직이네 만에 야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잔량이 어떻게 깔렸네 만에 이런 거 보면서 매매하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그렇게 안 했겠죠. 할 줄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팔았어야 됐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호가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는 이 첫 자리에 매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엎질러졌다면 내가 잘못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장료를 내고 도망쳐 나오는 게 정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손절하는 게 정답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이 시청자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일부터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내일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눈치가 끝났으니까 볼 게 없잖아요. 그죠? 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눈치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볼 사람들이 집에 갔으니까 내일 출근해서 눈치 봐가면서 합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제가 내일 뭐 알려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사실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팔아버려야 되고요.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손절해버리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매매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좀 친절하게 좀 상담해주지. 뭐 올릭스라는 기업이 어떤지 좀 해주지. 기업은 볼 거 없어요. 뭐 적자나는 기업이 급등 나왔으면 가격만 비싸진 거 맞잖아요. 그죠? 돈 못 버는데 돈을 까먹고 있는 기업이 주가만 비싸진 거면 비싼 기업이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야 괜찮은 기업이지. 뭐 이거는 지금 뭐 적자가 뭐 200억씩 매년 나고 있는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뭐 지금 거의 뭐 밑에서부터 2배, 3배나 올라갔는데 이걸 지금 뭐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셨으니까 기업은 볼 게 없고 그럼 차트만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보실 줄 모르면은 뭐 제가 봐서 제가 대신 매매해 드릴 수도 없으니 혼자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손절을 내일 이제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사실 한 2만 한 5천 원 정도 5천 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한 2만 원 정도까지 빠지면 반등 나갈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시청자님이 보고 대응할 줄 알아야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전략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청자님이 할 줄 알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싶다면 2만 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만큼 손실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2만 원까지 빠지면은 손실률이 거의 한 이제 한 30%대 가까운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는 데거든요. 저기서 손절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크게 일 키우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일 2만 5천 원 무너지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물러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일 만약에 단기 반등 바로 나와준다면 2만 한 6천 원대 그냥 손절하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자리 들어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고요? 네, 74,600원에 10%예요. 74,600원에 10%요? 네. 뭐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이긴 해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자꾸 막 하려고 하거든요. 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이라는 것은 호텔 신라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한다고 싶어요. 네,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망하긴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으로 따지면 굉장히 희소하지 않을까, 희박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기업은 추가 매수해서 그냥 오래 가져가면은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할 거니까 결국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멀리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죠? 그러면 멀리 보고 가져간다 개념을 잡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입니까? 하면 안 망할 기업이니까 언제든지 추가 매수를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빠지고 있는데 왜 해요?
추가 매수를 하고 안 빠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호텔 신라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했는데 더 내려가면 어떡하시려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냥 다 떨어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야지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 효율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조금 빠지면 추가 매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 효율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은 같은 금액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0원짜리 주식이 50% 빠지면 5,000원이죠. 그죠? 예. 내가 1,000만 원을 10,000원에 사고 5,000원을 10,000원에 산다고 친다면 매수가가 6,666원이 돼요.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10,000원에 1,000만원치 사고 1,000원에 1,000만원치 사면은 매수가가 어디까지 빠지냐면 1,800원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산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내가 매수가를 많이 낮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게 유리할까요? 적당히 빠지는 게 유리할까요? 많이 빠진. 많이 빠지면 매수가를 많이 빠질 수 있고 안 망할 기업이면 더 좋죠. 안 망할 기업이니까 호텔 신라를 가능하면 1,000원에 가깝게 산다면 시청자님은 거의 수익 내는 게 확정적이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럴 일이 잘 안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럴 일은 안 일어날 것 같고 1,000원까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내려가봐라. 최대한 많이 가서 그래서 안 내려가면 난 거기서 추가 매수 해줄 게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왜 그렇게 급해요? 이건 이제 호텔 신라와 같은 이런 대형주를 투자하신다면은 장기 투자로 가야 되고 멀리 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호텔 신라 말고도 뭐 네이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한국전력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다 상관없습니다.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대형주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멀리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다? 그냥 냅두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이게 언제까지? 모른다니까요. 다 내려갈 때까지 일단 냅둬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다 내려갈 때까지라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됩니까가 아니라 다 내려갈 때까지라니까요. 그게 언젠데요? 모르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템포를 길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내려갔다라는 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적어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우하향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멈춰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리막길이 끝나면 그 다음 길은 뭡니까? 그냥 평지로 갈 거 아닙니까? 그 평지로 가는 구간이 여기 4만 원대 나오냐 또는 3만 원대 나오냐 그걸 이제 시청자님이 봐야 되는 게 숙제라고요. 이걸 투자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만한 자리는 지난 2016년에 폭락에서 만들어진 저 저점 자리인데 지금 저점 자리가 저때의 저점 자리와 굉장히 비슷한 라인까지 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차트를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뭐 큰 손들, 뭐 차트를 보는 웬만한 투자자들, 차트 안 보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고 있으니까 어라? 야, 이 정도면 2016년에 빠졌던 저 저점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이 정도면 싼 거 아니냐? 야, 2016년보다 호텔 신라가 안 좋아졌냐?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8년 만에 같은 가격이 왔다. 2016년에 이 호텔 신라와 지금의 호텔 신라는 호텔 점포소 삐까뻔쩍하게 바뀌었을 거고 서비스도 바뀌었을 거고 가격도 많이 올랐을 거고 뭔가 달라졌는데 같은 가격이면 이건 싸지라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좀 보자고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보자고요. 그냥 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달이 되든 그 다음 달이 됐든 한 몇 개월이든 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라고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안 빠지는 걸 확인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냅두면은 바닥을 잡을 거고 바닥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될지 안 될지 다시 한번 더 추가하면서 할지 안 할지를 조금 다시 한번 전략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역시나 기다리지를 못하죠. 기다려야지 수익을 낼 수 있고 기다려야 추가 매수할 수 있는데 못 기다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기다리는 게 덕목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수익을 못 내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많이 기르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